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매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09년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112만 3천여 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116만 3천여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약 4%씩 증가한 건데요.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은 워낙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 때면 그 환자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8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며 찾아올 수 있는 휜 다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다리가 휘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앓고 계셨던 분들 상담 전화로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안농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이면 뼈마디가 시리다,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겨울철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관절의 경우는 기온, 습도, 그리고 기압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을 싸고 있는 주변 근육이나 인대들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관절액들도 이제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관절 자체에 뻣뻣함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무릎으로 가는 근육, 인대, 연골 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무릎에 통증을 줄여주는 물질들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추위로 인해서 움직임이 둔해지고 근육이나 인대들이 약해짐으로써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절염이 더 심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많이 들어봤고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년층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많이 앓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가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자체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입니다. 네. 관절이 노화가 되면 연골에 가해지는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연골에 미세한 균열이 가면서 그 균열이 점점 진행해서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뼈하고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고 또 근육까지 힘이 떨어지면서 관절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나 하고 의심을 해보면 될까요? 네,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에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분 정도 뻣뻣한 느낌이 들고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소실이 되고요.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이렇게 부어 있는 듯한 부위를 손으로 만졌을 때 뼈가 튀어나오는 듯한 증상을 느낄 수도 있고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지만 경사진 곳이나 계단을 다닐 때 무릎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경우에는 점차 물이 차고 붓는 증상이 생기고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무릎이 휘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에 통증도 있고 관절이 붓고 또 아프고 만져보면 뼈가 딱딱하게 튀어나온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또 무릎이 뻑뻑해지기도 하고 심해지면 무릎이 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요. 증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 먼저 기립 상태, 서 있는 상태에서 단순 방사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초음파 MRI를 통해서 관절 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 소실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 점차 다리가 휘어지고 그다음에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 관절에서의 관절 모습인데요. 제일 왼쪽 그림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을 확인한 모습이고, 관절은 아주 매끈하게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고, 네. 엑스레이 상에서도 관절 사이 간격이 유지가 되어 있고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초기네요. 네, 초기 관절염인데요. 가운데 모식도를 보시면 미세하게 연골에 균열이 가게 되고, 네. 왼쪽에 보시면 관절 내시경 사진에서 관절면이 약간 거칠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단순 방사선에서는 큰 이상 소견을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음 중기 관절염 보시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중기 관절염이 되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연골에 균열이 가 있는 모습, 그리고 부분적으로 연골이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중기 관절염이 되면 다리가 점차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확실히 보이는데요. 근데 어떤 병이든 말기라고 하면 굉장히 심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는 어느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네,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말기 퇴행성 관절염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제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관절 사이에 간격이 소실이 되고 뼈하고 뼈하고 서로 달라붙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럴 때가 되면 점차 키가 줄어들고 일어날 때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고, 보행 시에도 약간 저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뒤뚱뒤뚱 오리걸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통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고, 이러한 말기 관절염에서는 대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야 될 정도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치료를 잘하게 되고 약물 치료, 물리요법 등을 잘 치료를 받는다면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시기를 늦추거나 관절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여성들한테 다리, 이 각선미라고 하면은 사실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라도 해도 이런 휜 다리를 갖고 있으면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휘는 이유가 방금 본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다리가 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뼈 자체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뼈는 정렬이 바른데 관절염이 오면서 다리가 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보기에 흔히 보시는 오다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휜다리를 유발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선천적인 원인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비타민 D, 뼈의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 D의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구루병의 경우는 뼈 자체가 심하게 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에서는 근골격계 이상으로 인해서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하지만 후천적인 경우에서는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체중 증가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면서 다리가 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네. 중년이 되면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휜다리가 발생하게 되고, 보통은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흔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흔히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자세나 생활 습관, 또 근육의 기능 저하, 또 비만으로 인한 이런 후천적인 원인으로 휜다리가 발생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동양, 특히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쪽에서는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온돌 그렇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 쪼그리고 앉는 습관이라든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을 할 때 늘 쪼그리시죠. 쪼그리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무릎 안쪽에만 비대칭적으로 과한 체중이 가해지면서 안쪽만 관절이 빨리 닳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에
변형이 시작되게 되고 쪼그려 앉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 체중의 10배까지도 하중이 가해질 수 있으니 꼭 네. 피해야 되겠습니다. 10배라면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지는 건데요. 평소 의자 생활을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서양인보다는 동양인, 남성보다는 여성이 퇴행성 관절염 많이 앓는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성 환자들이 주로 많은데요. 여성에서 이제 휜다리,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근육량이 약하고 네. 근육량이 작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또 자식 생활 내지는 이제 보통 집안일들이 다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렇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에 가해진 하중이 많고 또 여성에서는 필수적인 출산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이제 그 체중이 과하게 는다든지 네. 갑자기 급격한 체중 변화가 생기고 또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휜다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리가 휘게 되면 여성들은 짧은 치마나 바지를 착용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은 긴 치마만 착용하게 돼서 자신감도 잃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대인 기피증 같은 것도 발생하게 되고 중년에 발생한 우울증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무릎 주변이 붓고 움직일 때 덜컥거리고 또 뻣뻣해지는 느낌의 여러 가지 통증, 이 모든 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다리까지 O자 다리로 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평소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다리가 유독 심하게 휘었다 하시는 분들, 혹시 퇴행성 관절염은 아닌지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상담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 한 4년 전에 무릎 연골 발열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안 하고 지금 나서가지고 잘 다니고 네, 갑자기 끊어졌네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저는 태양성 관절인데 네, 무릎이 이제 이래 좀 아파서 이래 뭐 초기에는 뭐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래 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다리가 조금 후아졌거든요. 네, 후아지고 그랬는데 저게 뭐고 수영장에도 하루 뭐 한 일주일에 2번 더 가고 3번 더 가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 먹고 하는데 그래 많은 사람이 이게 뭐 오래되면 수술을 뭐 못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내가 문의를 드리시는데 네. 그 저게 뭐고 약 먹고 그 만약에 저게 너무 그 삐가 다르면은 뭐 아파서 못 다니지야. 네. 일단 약 먹고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이제 저게 70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내가 이거 간절한 지는 한 10년 한 7, 8년 됐는가? 네. 10년 됐는가 그래요. 걸을 때 불편감은 없으시고요. 네. 평지나 계단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요. 예? 계단 다니는 거나 경사진길 다니는데 괜찮으세요? 계단 딱 올라갈 때는 짚고 올라가야 되고 네. 내려올 때가 제일로 불편해요. 네. 먼저 다리가 약간 변형이 있으실 것 같고요. 수영장을 다니고 수영을 하고 근력을 강화하시는 건 참 좋은 습관이십니다. 네. 아마 어머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약만으로도 치료 가능하신 것 같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 없으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예방적으로 이제 내가 인공관절 해야 된다 그렇진 않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그 환자분들의 이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70대가 지나고 80대가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미리 수술해야 되지 않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머님이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 우리 관절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관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쓰실 겁니다. 그래서 약만 받지 마시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시고 그런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뭐 연골 주사를 자주 맞으면 안 좋다 해서 내가 맞기는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이 맞으면 안 좋다고 쌍끌래. 네. 연골 주사는 우리 정상적 관절 성분을 바깥에서 모자라는 상태에서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사하는 방식에서 깨끗하게 주사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화하다 아, 네, 끊어주셨던, 그죠? 네. 한 3, 4년 전에 연골 파열이 돼서 네. 수술을 안 하고 지금 나서가지고 완전 다니기는 잘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다리가 오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심각한 오자는 아닌데 그래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네. 바지를 입는다든지 네, 치마를 신경 입으면 쓰이시죠. 예, 보기가 싫어서 그게 이제 남들한테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59입니다. 네, 통증은 심하지 않으시고요. 통증은 없습니다. 통증은 없으시고요. 네, 제가 어머님 말씀으로 추정해 보면요, 아마 안쪽에 무릎 안쪽에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네. 반월상 연골은 파열된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파열 부위에 따라 또 어떤 형상의 파열인지, 네. 파열이 가로로 찢어졌는지 세로로 파열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네. 지금 아마 파열이 진행되면서 파열된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씩 닳아서 나가기 때문에 다리에 변형이 오고 안쪽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다리가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59세시면은 네. 지금 연세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태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변형을 교정을 하시면 다리가 더 휘어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네. 관절염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가 그럼 이건 있습니다. 어느 검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일단은 엑스레이만 찍으시면은 네. 어느 정도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너무 심하게 휘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교정이 불가능하지만 네. 15도 이내로 휘어져 있는 경우는 다리를 반듯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반듯하게 편다는 거는 이제 미관상 외모상으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쪽만 비대칭적으로 관절이 빨리 닳는 것을 방지하고 바깥쪽으로 체중을 분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관절을 이제 수술하지 않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형외과에 가서 하면 되죠? 네네, 관절 질환을 진료하는 정형외과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작년에 생리가 가고 가고 작년에 네? 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네. 목, 허리, 척추, 자골 이 왼쪽으로 해서 팔, 어깨, 팔목, 손목, 발목까지 소리가 두두둑 나면서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여름 굉장히 이불도 못 온몸이 입고 잘 아프신데요? 정도로 아파요.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6세에 네,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러셨다고요? 이렇게 시작되기는 올해까지 한 3년째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지금 이제 폐경은 되셨죠? 예. 네. 이 증상은 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전반적으로 이제 전신의 관절을 침범하는 증상인데요. 주로 이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들입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증상들은 각 부위별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신적인 영양 상태를 좋게 하면서 이제 호르몬 치료, 여성 갱년기 호르몬 치료들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몸에 호르몬 변화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류마티스라든지 전신을 침범하는 관절이나 관절 질환들은 없는지를 검사를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이제 각 부위별로 자세하게 검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디 가면 여기도 찍어라, 저기도 찍어라, 여기도 MRI, 저기도 MRI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실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먼저 전신 상태를 조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목 있는 턱 부분에도 소리가 뚜두두둑 나면서요. 네.
자고 나면은 내 며칠 전에도 너무 어지러워갖고 119 실려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 관절이나 연골에 소리가 나는 경우는 퇴행성 변화의 시작이긴 한데요. 그 자체가 병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각 부위별로 소리가 왜 나는지 원인을 밝혀보시고 그것이 병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나는 것이 모두 다 병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리 나는 것보다도 전신이 정말 다 아프시고 뭐 어지러워서 쓰러지실 뻔했다는 거는 정말 전체적인 영양 상태나 뭐 전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또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갱년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검사를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팔목도 휘었고 무릎도 휘었는데 그거는 그거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은요 얼마나 어떻게 휘어져 있고 뼈가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관절염이 와서 관절이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위 뼈에 문제가 있는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휘어져 있는 것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보통 팔은 퇴행성으로 잘 휘지 않고 선천성 변형이나 아니면 외상 후에 골절 이후에 제대로 잘 유압이 안 일어난 경우에 네. 변형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병원을 찾아가셔서 좀 더 어떤 정밀 진단 같은 걸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안농겸 선생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 휜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뭐 휜다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이런 휜다리 여성들에게는 보기 싫어서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상도 있고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변형이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감이라든지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네. 더구나 외모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다리가 휘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체중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골반이나 발목, 척추까지 이제 피로감이나 무리가 가해지게 되면서 네. 그 부위까지 관절염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제 자신의 변형이 뼈에서부터 왔는지 관절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냥 모르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까지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단순 엑스레이만 촬영하는 것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근데 말씀대로 사실 다리가 휘면은 그냥 평소에 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졌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나중에는 말기 관절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다리가 계속해서 휘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요. 이렇게 다리가 휜 거를 단순히 휘었다고 또 병원을 찾기엔 좀 부담도 되고요. 네. 또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먼저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진찰하는 방법인데요. 네. 엄지발가락부터 해서 발 안쪽으로 뒤로 다 모은 상태에서 네. 무릎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두 손가락이 가로로 이렇게 들락날락 할 정도로 벌어져 있으면 병적인 상태 아니면 지금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서 있는 자세에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좀 빡빡하게 들어간다든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구나. 내가 좀 헐렁하게 들어간 것 같다. 손가락 2개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병원을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바로 서서 발을 쫙 붙이고 서서 무릎과 무릎 사이 간격이 한 5cm 정도 될까요? 네. 네, 5cm 정도, 손가락 2개 정도가 너무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다면은 그때는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휜다리의 자가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 싶어서 병원을 찾으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휜다리는 보통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 어디에서 휜다리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지금 보시면 휘었네요. 네,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라 다리가 많이 휘어 있죠. 네. 휜다리는 뼈가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관절이 변형이 먼저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데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근골격계 성장이 끝나기 전에는 보조기라든지 물리요법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네.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중년 이후에 오는 휜 다리는 수술적인 교정을 하지 않고서는 무리하게 그 교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골절이 생기거나 인대 손상을 주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정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휜다리는. 네. 그럼 대표적인 수술은 어느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수술은 근위 경골의 외반 교정술, 어려운데요? 변형 교정술. 네. 경골이란 말 우리 종아리뼈를 경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위란 말은 종아리뼈 위쪽, 몸에 가까운 쪽에서 있는 뼈를 교정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관절을 손을 대지 않고 종아리뼈를 교정을 해줌으로써 무릎을 반듯하게 펴주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아래쪽 부분인 종아리뼈에 지금 하얀색 금속이 삽입된 게 보입니다. 네. 이 종아리뼈를 바로 잡아서 관절 안쪽에 실리는 무게나 체중을 분산시켜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에는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나 인대 모든 조직을 정상적이나 비정상적 조직을 다 제거하지만 변형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다리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뼈만 교정을 해서 관절염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좀 아까 사진에서 거의 다른 사람의 다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교정이 됐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 변형 교정술의 장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변형 교정술의 장점은 이제 관절염 자체는 심하지만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젊으신 연령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의 좋은 치료법이 되고 수술 시간은 한 40분 내외로 수술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3, 4일이면 퇴원도 가능하고 4 내지 6주 정도 재활을 하시면 보행이 가능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후에는 인공관절 후에는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변형 교정술 같은 경우는 조깅이라든지 달리기 그리고 가벼운 등산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 하면은 무조건 인공수술 정도로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변형 교정술은 휜다리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도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거네요. 네. 네. 하지만 변형 교정술이 어려운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역시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상담할 때 자꾸 실례되지만 연세를 물어본 네. 이유는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변형을 교정을 했을 때 뼈가 유합이 돼서 골유합을 얻기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러게 됨으로써 너무 연세가 많은 분을 수술하면 뼈가 붙지 않아서 몇 달간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리의 변형이 15도 이상 변형이 있는 경우는 골절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변형 교정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된 그림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죠. 네,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고, 그다음에 안쪽 뼈끼리 부딪혀 있고 네. 변형이 심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사진인데요. 인공관절을 통해서 다리가 반드시 펴진 모습이 보입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네. 오른쪽 다리는 반듯하게 이렇게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 역시 15도 이상의 고도로 변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변형을 교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염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골이라든지 인대들을 제거해주고 새로 특수 합금과 고분자 물질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절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면요. 그 수명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10년을 전후로 한다, 아니면 15년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 시술들이나 그 재료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최근 네. 학회 보고들을 종합해 보면 약 22년을 쓸 수 있는 정도라고 꽤 오래 예, 쓰네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래 수술할 수 있는 인공관절, 튼튼한 인공관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도 많지만 65세 이하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연령인데 이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네. 척추나 골반 그리고 발목까지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오셔서 본인의 단계에서 어떤 치료가 더 나은지 아니면은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조금 일찍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휜다리 평소에 좌식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쪼그려 앉는 걸 자주 하시는 분들 많이 걸릴 수 있는데요. 쪼그려 앉게 되면요. 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가해진다고 합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에 의한 체중 증가, 또 출산에 의한 골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다리가 많이 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휘면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리가 많이 휘었다, 무릎이 아파온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지금 왼쪽 무릎이 늘 네. 붓고 물이 차요. 네. 물이 차고 전에는 안 아팠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물이 차면서 조금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렇고 지금 오른쪽은 다리가 좀 휘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별로 뭐 통증은 그래 없어요. 그런데 뭐 어떤 수술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싶고 프롤로 치료가 누구를 권하던데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달라요, 증상이. 네. 네, 상담해 주시죠. 지금 처음에 오른쪽이 먼저 불편하셨죠? 네. 네, 오른쪽이 예. 불편해가지고 휘어졌어요. 네. 오른쪽은 젊으셨을 때부터 휘어 있으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중년? 지금 한 몇 년? 한 1년? 네. 한 1, 2년 사이에 휘어졌어요. 아마 오른쪽 무릎에서 먼저 관절염이 시작되신 것 되고요. 같고요. 네.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왼쪽으로 무리하게 쓰시다가 네. 왼쪽에서 이제 관절염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무릎에 물이 차고 붓는 경우는 대부분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이 균열이 가면서 떨어져 나오는 경우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네. 그 치료는 이제 프롤로 치료는 어떠냐? 프롤로 치료가 증식 치료라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정상 조직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치료긴 합니다만 관절 안쪽에 프롤로 치료를 하는 것은 아직 좋다는 연구 네.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그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부담하시고 그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결국 나중에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식 치료 자체는 이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관절염은 이제 아마 연골 파열이 동반된 그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실 것 같고 왼쪽은 중기로 연골 자체가 떨어져 나와서 나중에 왼쪽도 같이 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관절염 당이 어느 정도인지 주사 치료로 가능한지 아니면은 그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걸 물을 빼내야 되는지 빼서 검사를 해야 되는지 혹시나 감염이 생겨서 물이 차는 건 아닌지 등을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은 네. 차가지고요. 정정 물을 빼고 네. 염증 치료를 하거든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냥. 네. 네. 그런데 지금 그걸 계속 해야 되는지. 몇 번이나 물이 안 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몇 번이나 물을 빼셨을까요? 물은 또 한 달에 한 번도 빼고 뭐 한 2달에 한 번도 빼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시면은요. 병원에 한번 전문 병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네. 정형외과를 갈까요? 네네 그 MRI 등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밀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물이 차는지. 물이 차는 원인은 무조건 수술을 해서 낫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물이 차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줄 때 물이 빠지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 물이 빠지는 거를 물이 차는 걸 물이 차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이 지속적으로 차고 있다는 거는 안에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다는 말이네요. 네. 네, 꼭 병원 찾으셔서 한번 정밀하게 검사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무릎이 몇 년 전에요. 네. 아파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작년에 이 가까운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 연골 주사라는 걸로 일주일에 3번씩 맞는 걸로 맞았거든요. 아, 네.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3번을 연달아서 맞는 거를 그래 하고 지금 그대로 이제 지나고 있는데 아침 되면은 무릎이 좀 뻐근하고 아침에 이제 가까운 데 나가가지고 이거 산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1시간 정도는 걷고 있는데 네. 막 그러고로 지금 버티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무릎이 그 O자로 많이 휘어져가 있어요. 네. 그 무릎 밑에 붙어서.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지금에 와서 요새는 내가 그 벨트 같은 거 있죠. 네. 네. 끈으로 내가 이리 묶어 보기도 하고 막 이리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뭐 병원에 가면 이거 이제 흰 다리가 수술 없이 이 교정이 다 되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다리가 휘어진다고 느껴지셨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수술 휘어진 게 지금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젊으셨을 때는 괜찮으셨다는 거죠? 예, 그때는 못 느꼈죠. 못 느꼈는데 이 근래에 한 몇 년 전부터 바지를 뭐 사러 가거나 이래 하면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3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성장판이 열려 있는 성장기에는 보조기라든지 아니면은 변형을 교정하는 여러 가지 물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뼈 모양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조작을 가하거나 이제 힘을 가하는 경우에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뼈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형 교정은 아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변형 교정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변형이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뼈가 휘어지는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휘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아침에 뻐근하신데 운동을 아침에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괜찮은 건가요? 그 운동하는 시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침에 뻐근한데 아침 운동하신다 그게 나쁘진 않고요. 이게 밤새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몸에 쌓여 있던 관절 물질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고 이 물질들이 좀 고르게 분산이 되고 났을 때 운동을 시작하시는 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한 번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분씩 운동하고 5분씩 쉬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30분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고 나면 한 5분 정도 앉아서 숨을 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관절로 가는 혈액 순환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게 되면 이렇게 관절에 근육에 쌓인 피로들을 풀어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나가면 네. 그럴 때 무릎이 이 뼈가 마찰되는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뻣뻣해가고 걷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했다가 그걸 이제 서서히 움직이면서 걷다 보면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무리를 하면 안 좋은 건지 또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어머님 뻣뻣함이 없어질 때까지 일단은 스트레칭 충분히 하신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준비 운동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사고가 발생하듯이 그 기계도 예열을 해서 미리 충분히 이제 워밍업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머님은 운동을 통해서 푸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요. 예. 스트레칭이나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굴곡 신전 운동을 많이 하셔서 예. 뻐근함이 없어진 다음에 걷는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무릎이요. 네. 앉으면 이렇게 꺾어 앉고 설 때가 아파가지고요.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죄송한데요. 네. 혹시 텔레비전이 지금 옆에 켜 있나요? 예. 네, 텔레비전 잠깐 끄시고 상담 전화 해주시면 끌까요? 네, 아, 소리를 꺼주시고요. 줄일까요? 꺼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끄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무릎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꺾을 때요, 쓸 때 네.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어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신 거죠? 예. 네, 네.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머니 그 다리가 휘어져 있진 않으시고요. 예. 네, 계단 다닐 때 괜찮으세요? 계단 다닐 때도 예, 그다지 뭐 아픈 거는 그렇게 많이 모르겠는데요. 앉았다 쓸 때만 그래요. 네, 앉았다 일어설 때 아픈 그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근육이 약할 경우에 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네.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자가 운동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 자가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예. 주변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는 걸 막아주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요? 그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신데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네. 발목을 90도로 자연스럽게 해서 네. 다리를 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들고 네.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한 6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네.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를 또 6초에서 10초간 들고 계시고 예. 이 잡아 운동은 당기는 거요. 아니요,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다리를 그냥 들었다 내렸다만 하시면 됩니다. 아, 들고 쫙 뻗은 다음에 들고요. 예, 너무 쫙 뻗으시면 종아리가 많이 당겨서 운동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예. 이 운동은 다리를 편 상태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루에 계속? 예, 30분씩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시면은 예. 저희가 식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30분씩 운동을 하시면 한 2달이면 통증이 없어지실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요. 이렇게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평지 걷는 건 괜찮으시고요. 예. 등산이나 계단 많은 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예. 근육이 약하시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경우는 근육이 이제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근육이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연골이나 인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심해진 거는요. 죄송한데요. 네. 심해진 거는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싹 꺾어진 후에 그렇게 많이 아팠거든요. 아, 한번 어떤 옆으로 꺾이면서 한번 삐끗하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예, 예.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탁 들어 꺾였어요. 그런 다음에 많이 아팠거든요. 네. 혹시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좀 이렇게 앉을 때 그 많이 좀 그런 통증 비슷하게 굉장히 아파요. 네, 한쪽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근력 약화보다는 아마 연골 파열이라든지 관절 내부의 손상을 더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오셔가지고요. 예. 진찰 받으시고 필요하면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십시오. 초기 관절염이나 초기 연골 손상, 네. 연골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다리가 휘기 시작하고 네. 점차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거든요. 초기에 치료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을 막거나 아니면 진행을 아주 늦게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서 그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안농겸 선생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절의 노화로 손상된 연골은 자연스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초기에 잡아주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걸 많이 늦춰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어느 정도 조금 통증이 시작되셨다는 분들은 일찌감치 병원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저희는 이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인공관절이 무릎을 전체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부담도 덜할 것 같은데요. 네, 젊고 활동적인 나이에 이제 국소적으로 심한 관절염이 왔을 때, 그리고 변형이 심하지 않을 때는 관절염이 심한 부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잠깐 보실게요. 네. 자, 보시면 한쪽 부위에만 심한 관절염이 있어서 한쪽 부위만 인공관절로 치환해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대들이나 멀쩡한 부분의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도
빨리 사라지고 재활도 빨리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복귀 후에 불편감도 훨씬 덜한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법, 변형 교정 수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전치환술, 이게 아마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 인공관절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희 사람 얼굴이나 이렇게 모양, 키 등 모든 생김새가 다르듯이 무릎도 모양이나 크기, 그다음에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에 네. 따른 맞춤형 인공관절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나이라든지 성별 그리고 이렇게 무릎의 크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인공관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잘 맞는 맞춤형으로 수술을 한다면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좀 괜히 빠를 것 같고요. 생활하는데도 후에 편할 것 같은데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춤형 인공관절은 고굴곡형, 세라믹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굴곡형은 저희가 슬관절 굴곡, 무릎을 굽히는 게 정상 다른 인공관절보다 더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형 인공관절은 표면 처리를 통해서 세라믹 재질의 성상을 가져서 마모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여성형 인공관절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뼈가 훨씬 폭이 가늘고 그다음에 길이가 길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아니면은 외국에서 많이 쓰는 관절을 썼을 때 무릎 바깥으로 인공관절이 빠져나와서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제작되어 있는 인공관절 쓰는 경우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재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 정상까지 돌아가는 기간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3개월 전후가 되겠습니다. 근육량이 많고 활동량이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복귀하실 수가 있고 네.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한 무릎 주위에 미열이나 붓는 느낌은 3개월에서 6개월간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리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시원한 찜질을 하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을 꾸준히 약 1년 정도를 반복을 하셔야지 내 무릎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안농겸 선생님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과 휜다리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관절염은 무조건 이렇게 방치하거나 그냥 두시지 마시고 여기저기에 자꾸 자문을 구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죽겠다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죽는 분은 없으시고 많이 불편하시고 이제 생활이 우리가 현대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 위해서 꼭 건강한 관절 유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 생활을 피하시고 평소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www.mbcgn.kr MBC 경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겨울 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굉장히 더 활발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 맞습니다. 위생 관리입니다. 겨울이라고 손 시렵다고 손 씻기 좀 게을리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손 씻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또 채소는 날로 드실 때 꼭 깨끗하게 씻어 드시고요. 물은 꼭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